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콧불소가 있는데요.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혁진 TV 10만이 2,400명 남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최혁진 더뎌요? 오늘 확실하게, 야, 진짜. 더디네. 그 제가 듣기로는 제가 나간 다음에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또 코멘트를 날리신다는 또 그런. 그랬어? 아닌가요? 아, 또 누가 이렇게 음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기억이 네. 좀 안 나가지고. 진짜로 했습니다. 네. 아, 그죠. 예. 오늘은 그걸 좀 확실하게. 이렇게 출연하자마자 대놓고 따지는 의원님도 또 처음이에요. 아, 저 네. 김용남 의원님을 평소에 엄청 존경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아, 왜 이러세요, 갑자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 백혜령 경정의 의혹 제기는 마약 사범들의 거짓 진술에 따른 황당한 의혹 제기였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매불쇼에서 다루긴 했습니다. 매불쇼 입장은 그랬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네.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수긍이 가능하지. 그렇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의혹 제기였다라고 총치고 가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수긍하느냐 예. 라는 이야기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네. 진짜 전문가시니까 혹시 뭐 궁금하네요. 전해주실 말씀이 예, 있을까요?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좀 이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예. 예, 왜 자꾸 지금 합수단이 의혹을 키우냐? 이 국민들이 신뢰를 더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 수사 발표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관 직원이 도운 사실이 없으니까 도와준 사실이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겠다.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DMZ가 뚫렸어요. 북한군이 한밤중에 딱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사령관한테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는데요? 혐의 없어. 왜 못 막았어야 되잖아요. 왜 못 막았어? 왜만 너 왜 먹었어? 못 남아있네. 막았어? 술 먹었어? 그 시간에? 규율 안 지켰어? 그러네. 규정 위반했어? 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실치사도 범죄잖아요. 그죠? 예. 과실을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네. 합수단이 예리하시네. 세관이 도와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루트로 허술하게 들어온 거를 13번을 뚫렸고 예? 그다음에 키로수가 뭐 얼마예요? 176kg? 58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약에 이 정도로 여긴 국경이잖아요. 국경 공항이. 예. 국경이 176kg의 마약이 그냥 허술하게 들어오는 거를 막지도 못한 건데 담당 공무원 최일선에 있던 사람들한테 걔네들 도와줬니? 누가 도와줬다 그러겠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적이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혐의 없으면. 자,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가 제가 만약에 해외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야, 한국 되게 부실하네. TNT 한 176kg 가지고 몸에 칭칭 감고 들어가도 못 잡겠네. TNT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NT면 수백 명 죽습니다. 최소. 그죠? 생화학 무기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약 가루가 아니라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예. 이런 게 뚫렸는데 도와주는 적이 없다라고 무혐의했다. 저 굉장히 이게 납득이 안 돼서 네. 장관님 또 이런 얘기를 갖다 중간 보고를 더더군다나 압수수색 영장 치는 시점에 앞에다 이런 걸 뿌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두 번째 의혹이 있어요. 네. 하지만 김건희 일가가 마약 관련해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수사 종결 시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담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더 이상합니다. 그건 더 왜 이상해요. 그러냐면 어. 김건희 일가의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건희 일가가 예전부터 세관 쪽에 줄을 대서 세관 쪽을 구워 삶아가지고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 수사에서 세관은 전혀 도와준 바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김건희 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 내는 거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장관님께서 좀 직접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 압수수색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 치는 직전에
혐의 없다라고 하는 걸 뿌려서 아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말건 네. 죄송합니다만 백혜룡 경정이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저는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그게 저도 그렇게 전후 봤어요. 관계가 달라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에 대한 보도를 쓴 기사 중에는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흘러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합수단이 이거를 미리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중간 선제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의혹이 있다.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영장을 기각할 명분을 사전에 밑밥을 뿌린 것처럼 비춰져요. 세관이 도와준 흔적이 없어서 혐의 없음 처리한 건데 무슨 압수수색을 왜 해?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요, 이 재판의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수용하지 않아요. 점점점 의혹은 커질 거고 합수단의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졌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뭐냐? 우리 이렇게 수사 관련된 무슨 범죄 영화 보면 범행의 동기가 뭐야? 모든 수사에서 걔의 범행의 동기가 뭘까? 걔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 백혜룡 경정하고 합수단을 놓고 봐요. 합수단에 주어지는 의혹은 뭐예요? 검찰이 이 사건을 덮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검찰이 덮은 거를 검찰이 수사를 해? 결론이 나오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수단에 대해서는 범행의 동기에 대한 국민적 추정이 있어요. 의혹이. 너네가 저지른 일을 너네가 지금 빨리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동기지라는 게 되는데 백혜룡 경장은 여기서 이렇게 개겨서 얻는 게 뭐예요? 수사관으로서 완전히 이상한 놈 되고 잘못하면 밥줄 끊기고 예? 얻는 게 뭐예요? 저도 한 두세 번 만나봤지만 정치인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면에 예.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예, 예. 싶습니다.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 예. 본인한테 도움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문정 검사.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문정 검사가 저는 이건... 그게 큰 예. 의혹 중에 하나인데 네. 이문정 검사는 어찌 보면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총괄이지만 합수단이 있죠. 합수단이. 예, 합수단은 노만석 직무대행이 만들어놓은 합수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노만석 직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있으면서 한 것들이 하나하나 의혹이 돼서 상설특검까지 갔죠. 관봉권 띠지. 그것도 제대로 감찰도 안 하고 결과도 못 냈잖아요. 네. 결국은 상설특검 갔어요. 근데 합수단을 구성했는데 이 합수단이 내는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느냐.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은 지금 어찌 보면은 네. 최소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건 저의 의혹이에요. 무슨 네, 얘기냐면 백혜룡 경정이 와 수사를 하겠다라고 왔는데 이 사람을 무슨 공익 제보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공익 제보자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수사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수사관으로 온 거예요. 마음껏 수사해서 결국 수사의 결과는 뭘로 입증합니까? 증거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수사는. 그렇습니다. 태도를 가지고 왜 문제 삼아요? 자꾸 태도 문제가 나오는 것도 저는 이상해요. 백혜룡이란 수사관은 태도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얘기는 할 필요가 멘탈이 좀 없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여기저기 흘려나오는데 예. 아니 수사에서 왜 갑자기 태도로 갑니까? 증거로 얘기해야죠. 증거로 얘기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좋아. 백혜룡 너도 좋고 합수단도 좋아. 음. 누구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난 거기에 힘을 실을게. 그렇지. 그렇게 가면 이 문제가 아주 깨끗해지는데 네.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갈지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은 지난번에 관봉권 띠지 때문에도 검찰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100% 확실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합수단의 결과물을 가지고 국민의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검찰도 자신이 있었으면은 네. 백혜룡한테도 킥스도 미리 열어주고 수사정보 보게 하고 그래 수사 인원 네 마음대로 가지고 세 결론 못 내면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돼. 이게 그렇지. 정정당당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맞는 해서 말씀이죠. 정말 백혜룡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면은 책임을 물리면 국민적 수용성이 나오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근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수사정보 접근성도 제약을 했고 수사관도 최소한 얼마 이상이 필요하더라 그러는데 5명인지 뭐 몇 명 있다가 거의 그중에 또 2명 빠졌고 그나마 그거 가지고 자기가 명예회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 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앞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중간 발표를 희한한 중간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합수단이나 이쪽이 이런 의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죠?
영장 청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백혜령의 영장을 그렇죠. 청구하게 대신에 되는 책임은 거. 네가 지는 거다. 예. 좋아, 너 책임져야지. 증거 자료 가지고 이거 영장 청구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는 거고 마음대로 해봐. 네. 안 오케이. 나오면 너가 책임지는 알겠습니다. 거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양한 의견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우리 검사님에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 중간 결과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봐요. 첫째, 진실이다 무혐의가.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거다. 예. 둘째, 실력 부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셋째, 어쩔 수 없는 검찰의 DNA. 검찰의 문제를 좀 덮고 가려는 어쩔 수 없는 검사의 한계. 요 세 가지 경우의 수 말고는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문정 검사장은 적어도 3번은 아니지 않아요? 검사 DNA. 아, 그건 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 다른 그거. 사람은 몰라도 이문정 검사장이 그동안 검찰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동안 비판적이었지. 그렇게 보여준 태도에 의하면 적어도 3번은 제거해야 되는 거 3번 아닌가요? 제거할까요? 한번 빼고. 아니 함부로 빼지 마 또 욕 먹어. 제거하시고 싶다라는 것만 예. 아, 들어. 예. 너가 함부로 제거하다 욕 바가지로 먹는다잉. 저는 일단 3번 두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문정 검사가 서울 동부검사장으로 발령이 난 게 먼저고 사실은 백혜령 경정은 나중에 투입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이문정 검사장이 그동안 했던 발언을 보면 내가 지금 검사라 댓글은 3번이 대세인데. 그래? 3번이 3. 이 뭐야 또 갑자기. 나는 3번 가능성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3번 대세야. 이거 큰일 났어 괜히. 다 3이야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3번이 지금 내가 이거는 내 여론 맞아요. 조작 아니잖아요. 다 3이에요. 지금.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의 수뇌부가 되고 봤더니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게 본인의 출세에 맞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결국은 3번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내가 여론 조작 아니잖아. 너가 진짜 얘기해봐. 다 3이야. 다 3.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는 아니 그 검사장 승진한 다음에 그러면 뭐가 태도가 바뀌던 발언이 바뀌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검사장 승진하고 나서도 뭐 국회 토론에 와서도 검찰을 세게 비판하고 계속 했었는데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 기억에. 검사님,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의혹 제기들이 몇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수사였잖아. 그리고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문정이야. 네. 근데 나는 이걸 다 지켜보고 살펴봤더니 무혐의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동안에 의혹 제기가 있었으니까 의혹 제기 하나를 다 탄핵시켜가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그래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야. 그냥 굉장히 단편적인 영상 하나 띡 올리고 여러분 보셨죠? 가짜에 속아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무혐의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 거죠. 진실 가능성과 실력 부족의 가능성. 이제 중간중간 좀 희한했던 게 이게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좀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도 그 말레이시아 그 범인들의 진술이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또 그런 말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제가 만약에 테러리스트인데 예? 생화학 무기 가지고 왔다 잡혔어요. 예? 저는 그러면 정신과 진단서 하나 들이밀고 아니 제가 오는데 누가 밀가루라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왔는데 이게 생화학 무기였어요? 그럼 범죄가 없다라고 해버릴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예. 조현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긴장이나 불안 요인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지 않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한 그런 정신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흘리면서 자 백혜령 경정이 저거를 해야 될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민주당에 와서 뭐 출마할 거예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네. 그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근데 그러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프레임밖에는 네. 이 사람을 덮어씌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자꾸 태도와 멘탈의 문제를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뭘 흘렸다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 뭐 이렇게 뭐였죠?
조사 내용을 공보규칙 위반. 예, 공보규칙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보규칙 위반이다란 말을 하기 전에 백희룡 경장이 얘기한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너 공보규칙 위반했으니까 그걸로 처벌받아야 돼. 계속 중심을 비켜가고 있어요. 기업적인 것을 문제 그렇죠. 삼는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영상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드러난 모든 증거를 다 덮는다라든가 또는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걸로 이 사람이 드러낸 증거라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거의 진실성의 여부를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 규칙 위반했으니까 넌 기본적으로 문제야.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멘탈, 정신, 태도에 예. 아니 멘탈, 정신, 태도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강력계 수사관으로서 수십 년 알겠습니다. 동안 어떻게 살아오고 네. 있나? 그러니까 내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이문정이라면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이문정이라면 지금 백혜룡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어. 그리고 영상을 풀로 공개하라 그래. 짜깁기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이문정이면 네. 풀로 공개해갖고 난 망신을 줘버릴 것 같거든. 아. 백혜룡을? 내가 이문정이면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황에서 네. 그래 영상 얘따 이놈아 이 봐라 음. 하고 망신을 완전 시켜버릴 것 같아. 예. 내가 이문정이면. 우리 검사님 의견까지만 듣고 제가 마무리시겠습니다. 보는 거는 이겁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저는 그 조직원들이 거짓말을 했다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거짓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니까. 그 마약 사람들은. 사범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한 것들은 그 뒤에 세관 직원들이 핸드폰을 막 없앱니다. 초기화하고. 예. 그리고 뭐 권한이 없는 뭐 조병로 경무관이 막 전화가 와요. 예. 그리고 외압이 오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좀 이상하단 말이죠. 김찬수 전화 왔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수사에 대해서 뭔가 수사는 해야 되고 뭔가 이상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지금 와가지고 그럼 밝혀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약 수사할 때 저는 그냥 제가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하다가 그 조직원 마약 조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세관 직원들이 나 도와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은밀하게 더 움직여야 됩니다. 훨씬 수사는 원래 밀행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세관을 덮쳐가지고 핸드폰 뺏어야죠. 예. 그 직원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 뭐가 나와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왜 여기서 세관이 연루됐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을까? 아. 그 당시 영등포 영찰서에서. 아, 예. 백혜룡 팀이. 네. 아. 이거를 언론에 내는 순간 증거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뭐 그게 뭐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고 지금 이렇게까지 몇 년이 지난 이상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증거는 거의 다 이제 인멸이 됐을 것이고 사람들도 거의 다 말을 맞췄을 것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뭐 유리한 방법은 백경정을 경찰로 돌려보내서 네. 경찰에 자체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해봐라. 예, 이렇게 해갖고 수사를 해야지만 아마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 과연 쉽지 않을 이걸 것이다.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아,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좀. 아, 네. 이게 참 골치 아프네. 쉽지 않네요. 아, 이게 골치 아프. 그 동안에 이제 나왔던 의혹 제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아 맞아요. 많았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탄핵을 시켜주면 돼. 맞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말 맞아. 믿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문정 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야. 예. 나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어제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백경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거는 상당 부분 이미 인멸이 됐을 거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는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검의 담당 수사팀을 통째로 다 폭파해서 바꿔버리고 그리고 최재형 검사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영장 청구를 갖다 다 무력화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는 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사실 수사를 하면 밝혀낼 수 있겠죠. 그렇게 네.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아주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는 있겠으나 예.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때 공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의 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이런 공방으로 점점 그거마저도 점점 네.
안개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들을 일정 정도 분명히 준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네.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도록 해주고 수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백혜룡이 잘못 짚었는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뭔가라도 잡혀낸지 이게 의혹이 예. 해소가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마약 사범 입장에서 세관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몸에 감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대범한 너무 거. 대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네. 말이 안 되잖아. 거기서부터가 좀 검사님 그렇게 그게 해결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 이 보도 보고 그게 해결이 아니, 안 된다니까. 저렇게 허술하지 않는데 아, 그게 네. 해결이 안 돼. 예. 검사님. 거기부터 의문은 되겠는데 검사님 그게 해결이 안 돼. 짜증났어. 그 이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문제가 아까 까방권 준다며요. 가방도 줬잖아. 까방권이라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그 해결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압수수색도 사실은 이게 강제 수사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충분한 근거 자료가 붙지 않으면 압수수색 아. 영장이 안 나와요. 뭐 그럴 수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건 무조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야지 왜 안 내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아닐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기록을 까보기 전에는 네. 이게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인지 아니면 영장을 기각한 게 잘못된 건지는 네. 이건 기록을 실제로 까봐야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중간 수사 발표 안 했으면요, 저 절차로 갔으면은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뭔가 부족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중간 발표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세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그것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왜 못 막았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더 큰 의혹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네. 예. 지금 그 다음 출연자분들이 완전히 지금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가 약 욕심 다 버리고 짧게 간다고 했는데 지금 큰일 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지금 더 길어졌는데요. 더 길어졌어 지금. 우리 그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재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땡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혁진 TV 구독. 네, 최혁진 TV. 감사합니다. 최혁진 TV 10만. 오늘 10만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김에 정의규현 TV도 정의규현 TV 구독.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